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제가 일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유재수 감찰무마건, 이것도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 다른 검찰 부서에서 두 가지 수사를 더 받고 있죠. 가족 비리 의혹, 자녀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운동학원 가족 비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것은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인 정경심 씨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해한 것이, 그렇다면 부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남편은 구속시키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은 동부지법이, 그렇다면은 서울중앙지법도 그러면은 동부지법처럼 그러면 부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는 또 남편은 구속할 수 없는 것인지 정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단 구속을 면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초에는 이 영장 발부 확률이 99.9%라는 말까지 나왔죠. 제 송국근 혼술에 출연한 서종욱 변호사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어떤 상식적으로 봐도, 저 법은 다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검찰이 유재수 씨를 구속을 하면서 유재수의 비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확인이 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유재수의 혐의를 4번이나 감찰 특감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어떤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통보만 한 것으로 끝난, 이것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9.9%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법원이 이외로 이 영장을 기각을 했죠. 소신껏 판단했을까요? 저는 약간 의문을 품습니다. 이 건덕진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 저는 이 어떤 판사의 이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동부지법 주변, 또 유재수 조국 씨가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 주변에서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좀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법원에서 진보 좌파 쪽에 좀 불리한 어쨌든 결정을 내리면은 신상털기가 막 들어가죠.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들어가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 여론 때문에, 여론이 무서워서 이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해주기 어려우니까는 어정쩡한 어제 영장 기각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법관으로서 또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정쩡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검찰과 조국 쪽 양쪽 손을 다 들어준 그런 결정문이 나왔죠. 건덕진 부장판사가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기각 사유를 설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들도 자주 접하지만은 기각이든 구속이든 보면은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리고 범죄 소명,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딱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제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기각 결정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질은 좋지 않으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런데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인정을 하면서도 정경심 씨 구속을 이유로 들어서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이 부분 제가 모두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제 핵심은 결국은 조국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죠. 직권 남용을 했느냐, 민정수석으로서. 그런데 변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유재수에 대한 감찰 관련 4차 보고서에서 4가지 처리 방안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감찰을 계속한다. 두 번째는 수사 의뢰를 한다. 수사기관에 수사권 있는. 세 번째는 감사원에 이첩을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한다. 네 번째는 소속기관, 금융위원회죠. 소속기관에 이첩한다. 네 가지 처리 방향이 올라갔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비사실을 통보하고 처리하는 안을 골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냥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제일 가장 가벼운 솜방망이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솜방망이를 왜 들었을까? 조국은 유재수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특감반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철저히 감찰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솜방망이를 들었습니다. 그 시점은 이미 유재수가 감찰을 못 받겠다 하고 잠적해버린 그 시점이죠. 그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전화가 가실 겁니다. 어쨌든 그때 솜방망이를 왜 들었을까?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조국의 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이 부분과 연결을 시킵니다. 어떤 진술이냐면은, 친문 인사들로부터 유재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이를 고려했다. 친문 인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 자, 친문 인사가 본인에게 구명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들었다는 것인지 아주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이를 고려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면은 친문 실세들에게 유재수를 구출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지시를 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친문 본인에게 구명 요청을 한 친문 세력이 간접적으로 왔으면은 친문 세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간접 하나를 거쳐서 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누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구명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여기에서 여기 검찰은 다시 이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자,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의 변호인은 그전에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진술 내용을 이런 진술을 했었죠. 뭐냐면은 조국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하더라. 조국이 직접 주변에서 전화를 받아서 괴롭다고 하더라. 그래서 검사를 중단시켜야 되겠다고 박형철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변호인 쪽은 그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백원호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직접 전화 받은 게 아니고 백원호와 박형철이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고 이것을 조국한테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몸통은 따로 있고 나는 깃털이라는 이야기죠. 친문 실세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이 유재수 감찰을 중단하라고 압력이 왔고 나는 그냥 깃털이어서 그냥 나는 그대로 들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무적 책임 어쩌고 한 것도 아마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는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 법적 책임 없다. 법적 책임 질 사람 따로 있다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원호와 박형철, 자, 조국의 말대로 백원호와 박형철이 막 전화를 받아서 자기에게 조국에게 이야기했다면 백원호와 박형철에게 전화한 인물이 과연 누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지금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민정수석실 밖에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이나 총무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인 천경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백원호와 다 비슷한 체급입니다. 비슷한 체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백원호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유재수, 야 우리 유재수 구해야 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비슷한 체급에서. 그런데 이렇게 조국이 화들짝 놀라서 백원호의 말을 듣고 여기서 전화가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겠죠. 어디서 전화가 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가장 솜방망이를 들었다면은 백원호와 비슷한 체급이 아닌 백원호보다 더 센 체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더 센 체급. 훨씬 체급이 높은 사람의 압력이 있었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부터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이 감찰 무마도 그렇지만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기도 또 몸통을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몸통이 누군지 지금부터 밝혀내야 되는 일이죠. 어쨌든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 불구속 사태, 그 재질이 또 그 나쁘다고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겠죠. 이 감찰 무마건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검찰이 조국 그 신병 처리와 관련 없이 분명히 규명해야 될 새로운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조국에게 직접 혹은 친문 실세들에게 간접적으로 유재수 감찰 중단을 압박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그 몸통을 규명해야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